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이상형 월드컵 오늘의 마지막 대타 이건입니다. 시장에서는 PPI 그리고 여기 연결해가지고 또 매파 연준들의 발언들까지 겹치게 되면서 오늘 국내 시장은 코스닥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바닥이 안 잡힌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상심하실 것 같은데요.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오늘도 파닥파닥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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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기수 전문가 다 머니플로우 나오시는 분들이네요. 웹캠으로 보나 실제로 보나 그러니까 또 실제로 또 반가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8가지 종목 대진표부터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1라운드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 IS 동서 뜨겁죠.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붙게 됩니다. 자, 우리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되면요. 유니온 머티리얼, 또 미국하고 중국 얘기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철강 쪽에서 동국제강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이걸 왜 오를까요? 예, GS건설 저는 못 찾아봤고요.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여기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비교해서 건설이 요즘 같은 시기에 과연 괜찮을까? 좀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라운드 때는 하나금융지주 오늘 뭐 인터넷 뱅킹 얘기도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같이 붙여놓은 SM의 또 다른 또 후폭풍 같은 그런 종목이죠. 키이스트 오늘 또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1라운드 IS 동서와 코스모 화학부터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부터 함께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또 이 히토류 얘기, 또 뭐 공급에 대한 얘기, 소재, 뭐 요소수, 리튬 등등 또 이렇게 되면 또 전쟁이냐 뭐냐 또 이런 얘기까지 다 연결이 돼서 심란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과 관련된 전략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신기수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테마주죠. 테마다. 예, 그러니까 미중 갈등 뭐 부각되고 풍선 뭐 요즘에 그 맞아요.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네. 풍선이 중국은 또 미국 것도 왔다 그러고 네. 미국은 안 보냈다 그러고. 네. 지난번에 중국이 저는 미국이 그 풍선 중국 거라고 했을 때 중국이 네. 우리 거 맞다라고 한 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부정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 보통은 이제 우리 거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또 풍선 몇 개 또 터졌잖아요. 맞아요. 그 외계인 거냐 이런 얘기도. 풍선 때문에 이렇게 싸웁니다, 두 나라가. 예, 뭐 이제 글로벌하게 풍선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나 봐요. 근데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원래 이제 회담하기로 했던 부분을 회담도 안 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갈등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게 갈등이 되는 이유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계속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중국을 좀 압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탈중국. 갈등들이 이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움직이는 게 히토류 뭐 이런 것들. 맞아요. 또 중국이 요소수를 또 무게화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요소수 이런 것들인데, 리튬 관련주들도 이제 많이 뜨는데 오늘 보면 좀 LG화학이 또 리튬 광산 예. 북미 쪽에서 또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리튬가에 올라가니까 지금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리튬에 다 투자를 했어요. 네. 잘못하면 내년이면 또 리튬 공급 과잉이에요.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래서 파내니까 또. 예, 배추값 올랐다고 배추 많이 심듯이 네. 너무 많이 지금 심어놔가지고 중기적으로는 안정세에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테마성 움직임이니까 네. 오를 때는 팔고 뭐 이제 그 짧게 어떤, 대응하는 예, 거죠? 예, 운 좋게 좀 들고 있었다 그러면 오를 때 좀 팔아야 되고. 예. 근데 언제 잡아야 될지도 사실 잘 몰라요. 괜히 이런 따라 종목들은. 들어갔다가 예. 잘못될 수도 있고요. 예, 잘못하면 따라 들어갔다 이제 물리니까요. 단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단기 대응 그리고 웬만하면은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셨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원자재 쪽 움직이는 건 네. 결론적으로는 작년이 가장 안 좋았고 네. 이제는 그냥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잠깐 반응 보이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 많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중국의 리튬 기업들이 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폭증세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리튬이 아무래도 앞으로 꾸준하게 좀 쓰일 수밖에 없는 광물이기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예, 예. 그리고 IRA, RMA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또 이 각국의 이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네. 리튬이 일전에 이미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 대비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금양이라든지 뭐 하이드로 리튬 등등 해서 이미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상승이 나온 구간이라 예. 현재 주가는 완전히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은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히토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이 움직이는 건 이제 양회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렇죠. 양회 때 또 이 국민들 쫙 휘어잡고 그 다음에 야 이제 우리 좀 경제 살려보자 약간 이런 이야기들 해야 되잖아요. 똘똘 뭉치게 또 예, 해야죠. 그래서 똘똘 뭉치게 하려고 지금 약간의 이러한 스탠스를 좀 취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약간 또 정치적인 그런 스탠스인 것 같고. 네. 예. 지금 중국은 미국 쪽에 신경 쓰기보다는 어찌됐든 자국에 신경 써야 되거든요. 네. 돈을 또 이제 자국 쪽에 많이 쓰면서 자국 경제 살리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길게 갈 이슈다라고는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보일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이 단기적으로 저는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원자재 가격들이 네. 과연 인플레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결론적으로는 저는 인플레가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우려감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현재 인플레에 어떻게 또 영향을 끼치는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지 이 원자재 가격 반등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리튬 가격, 리튬 관련주, 뭐 히토류 관련주 이쪽에 집중을 하는 거는 그냥 완전히 하루 이틀짜리 단기 트레이딩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이 원자재 가격 그리고 네.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인플레에 영향을 가는지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원자재를 투자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두 분 다 짧게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뒤늦게 올라타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차전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라운드 들어가 보죠. 1라운드에서는 IS 동서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되겠습니다. IS 동서 쪽에서는 어제 이제 공시 나와가지고 폐배터리 뭐 사업한다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또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코스모 화학 쪽도 이제 여기에 대한 카운터 파트너로 나와줬습니다. 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으세요? 저는 IS 동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는요? 저도 IS 동서입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IS 동서인데요. 신기수 전문님, IS 동서 선택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세핑이라. 아, 새 거다. 예. 예. 그러니까 배터리 사이클링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니까 원래 이 회사 이제 건설 쪽에서 일했잖아요. 그렇죠. 건설주로 본다면은 PR이 상당히 좀 낮아요. 솔직히 탑급은 아니고요. 예. IS 동서는. 예. 10배 이하입니다, 그래도. 싸네요. 근데 이제 그 배터리주로 가게 되면은 뭐 적어도 뭐 20배 이상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진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이제 프리미엄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 좀 골랐고, 코스모화학도 물론 뭐, 좋은 종목이죠. 올해부터 이제 배터리 사업성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그 부각이 될 거다라고들 리포트도 뭐 좋은 거 내주고 그랬는데, 네. 가격이 상한가도 한 방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더 룸이 좀 열려 있는 쪽은 아무래도 IS 동서가 아닐까. 그리고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단기적으로는 매물 맞으면 좀 쉴 수 있지만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이제 점차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진행이 되다 보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뛰면서 점차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중기적으로도 IS 동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IS 동서 관련해서는 어제 뭐 실적도 잘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실적은 지금 계속하게 견조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두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은 폐배터리 쪽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IRA 가이던스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RMA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폐배터리에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또 이제 필수적으로 폐배터리 사업을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코스모화학이 폐배터리 사업에서는 상당히 좀 다크호스로
선정이 되고 있기는 한데 네. IS 동서가 저는 상당히 또 이 폐배터리 사업 쪽이 좀 진심이 아닌가 성장 동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번에 인수 이야기가 나온 거는 TMC라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국내 최초로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좀 사업성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전구체 사업에다가 그다음에 연간 한 탄산 리튬을 1,200톤 정도는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IS 동서가 이제 이 기업 외에 다른 기업도 이제 인수를 했었어요. 어떤 기업이냐면 국내 폐 자동차 해체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파쇄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그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인선 모터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이렇게 밸류 체인을 지금 막 다 구성하고 있네요. 그렇죠. 폐배터리 쪽에 이제 밸류 체인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파쇄하고 뽑아내고 판매하는 것까지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IS 동서가 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폐배터리 쪽을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1월에 2차 전지 원재료 추출에서는 이제 또 북미의 최고로 이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리시온이라는 지분을 또 이 기업의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국내의 독점 사업권을 또 만들어냈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파쇄하고 추출해 내 가지고 이제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원화를 어느 정도는 이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내 폐배터리 업계에서는 상당히 또 점유율을 이번 TMC 인수권으로 인해서 크게 또 끌어올렸기 때문에 IS 동서가 지금 오늘 상승 나오고 나서 윗꼬리를 살짝 그리고 있기는 한데 네. 눌렸을 때에는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건설 쪽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를 했었던 게 또 이 건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리오프닝 쪽이다. 중국 산업 재가동에 따라서 그쵸. 이번에는 리오프닝 쪽이 뭐 호텔이나 면세 쪽 그쪽도 이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새롭게 또 이 여러 가지 이 건설이라든지 뭐 건설 기계라든지 경기 민감 얘기 그렇죠. 했었죠. 경기 민감 네. 산업 쪽에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IS 동서는 건설 쪽에는 어찌됐든 견조하게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새롭게 성장 동력인 폐배터리 쪽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네. 이 사업성이 상당히 앞으로 주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일원화를 본격적으로 이뤄 나가고 있고 이제 슬슬 실적이 나올 타이밍인 거거든요. 때문에 저는 IS 동서는 지금 당장의 상승은 그냥 출발로도 충분히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코스모학도 관련된 내용 충분히 긍정적이지만 네. 상승 자체가 이제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 이제 신고가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네요. 예,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누구나 접근하기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코스모학보다는 IS 동서가 눌렸을 때에도 조금 더 상승폭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IS 동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 실적, 그리고 이 업황 내에서의 위치, 그리고 이 회사가 도대체 얼마만큼 폐배터리라는 것에 진심인가까지 두 분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괜찮네요. 예, 칼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IS 동서하고 코스모화학 지금 어차피 두 분이 다 골라줬기 때문에 이 종목이 4강에 올라가는데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여주시죠. 그러네요. 예, IS 동서 56%로 뭐 압도적이진 않지만 조금 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마음이 동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S 동서를 4강 1라운드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모화학 관련해서는 전문가님 어떻게 가격전을 잡을까요? 코스모학이요. 네, 좀 많이 올라와서 그렇죠. 일단 4만 원을 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 살짝 아래 3만 9천 원 잡아봤습니다. 네, 자 우선은 4만 원까지는 무리입니다. 한 3만 9천 원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IS 동서 올리고요. 두 번째 라운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동국제강 철강 쪽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히터류, 하나는 철강. 예,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맞붙게 되는데요. 지금 올라갔습니다.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니까 동국제강은 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뭐랄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은 동국제강이 더 이렇게 다이나믹해 보이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부터 여쭤볼까요? 어떤 종목이 더 좋으세요? 저는 동국제강 고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는요? 저도 동국제강 골랐습니다. 오늘 두 분이 계속 같이 하시네요. 자, 싸움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그러면 동국제강, 왜 동국제강입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이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동국제강을 골랐습니다. 그럼 동국제강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매력도가 엄청나게 크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승세는 좀 잘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사실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분기에. 그런데 어찌됐든 철강 산업 쪽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이제 대기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어떤 겁니까? 양해가 이제 다가오면 계속 양해. 네. 양해가 다가오면은 이제 이 국내 민간 산업 쪽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쪽에서도 이제 어찌됐든 철강 종목들이 상당히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 당장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뭐 최근에 휴스틸 같은 에너지 관관 쪽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해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을 종목군들이 또 에너지 관관 쪽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 IRA 발표되면 IRA가 어떻게 발표되든 어찌됐든 인플라 투자에 따라서 에너지 관광 쪽은 무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쪽에서는 완전히 베스트로 보고 있는 종목 쪽은 아니에요, 사실 동국제강이. 그런데 이 종목을 제치고 어찌됐든 유니온 머티리얼을 접근을 하자라고 했더니 유니온 머티리얼이 지금 이번에 중국에서 뭐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뭐 히토류 기술 수출 금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히토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중국은 항상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무기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니까.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또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유니온 그렇죠. 머티리얼 자체가 차트를 보게 되면 정말 이제 위아래 급등폭이 굉장히 좀 크고 오늘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가 흐름 자체가 결론적으로 앞선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맞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약간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네. 유니온 머티리얼이 실적 자체는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네. 그러면은 사실 실질적인 또 연관된 실적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 일전에 노바텍도 한번 다뤘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니온 머티리얼은 완전히 테마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만 매매를 하는데 제가 또 수급적인 부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유니온 머티리얼은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사실. 왜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급의 어떤 다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잘 쳐다보지는 않거든요. 위험성이 너무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이 유니온 머티리얼보다는 동국제강, 이 동국제강이 완전 철강 쪽에서는 베스트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수혜도 가능한 이슈가 있는 만큼 동국제강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동국제강, 그러니까 철강 관련해가지고 어제 소식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철강 생산 동맹을 결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500억 원 규모의 민간 펀드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정부랑 이제 7개 회사가 합쳐져 있는 건데 동국제강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세아제강, KG스틸, 대한제강, 아주스틸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메리트로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그건 오히려 손해죠. 손해예요? 그 정부 쪽에 돈 내라고 하는 거니까요. 예, 그 이제 친환경 생산하자. 철강도 이제 결국엔 친환경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하도 환경 하니까요. 예.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친환경 펀드 같은 걸 조성을 해가지고 그쪽 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뭐 그냥 뭐 친환경은 이제 굉장히 좀 멀리 있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중국과 관련된 기대감이 제일 큰 영향인 것 같아요.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뭐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8만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할 정도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적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좀 찍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은 사망을 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어쨌든 중국이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그렇다면 확산세가 그렇다면 정점 찍었다면은 이제는 재가동이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중국 인구에 비해서 8만 명밖에 안 죽은 거네요.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생각은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숫자 공기 3개는 붙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있어요. 뒤로요? 예. 공이 3개. 그 정도까지 생각, 뭐 이제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저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이 재가동이 이제 본격화 된다면은
2분기부터는 중국이 이제 뭐 이번에 양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양회 쪽에서 또 이제 한마디 또 해주고 지방정부들이 또 양회에서 받은 지시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는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은 그것 때문에 철강서가 미리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철강 쪽에도 분명히 이제 수혜가 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오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이제 여기는 정말 예, 아까 그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대응하기도 힘들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애라서 예, 하기가 힘들고요. 얘는 고르지 않았고요. 뭐 동국제약이 그 투자하기도 제일 괜찮고 동국제약 쪽으로 골랐습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약간 저는 결과를 좀 보고 있는데 투표 결과도 거의 뭐 시청자분도 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 동국제강 두 분 모두 다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대응하기 어려운 이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양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4강 1라운드에 올라갈 두 번째 종목 선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보여주시죠. 네, 압도적으로 동국제강이 76%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코스모학을 해주셨으니까 유니온 머티리얼 가격 전략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딱 고점까지만 지켜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으로부터 약한 지금 가격대가 잠시만요. 3,3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이제 들고 계신 분들에 한정해서 가격을 잘 보고 지키고 나오시는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3,3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마치고요. 3라운드 갑니다. 3라운드는 이제 GS 건설, 그 아파트 자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관련해 가지고 두 종목이 함께 붙습니다. 자, 지금 올라갔습니다. 투표해 주시고요. 이거 김영일 전문가는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좋으십니까? 저는 GS 건설입니다. GS 건설. 신기수 전문가는요? 저는 현대두산 인프라코 골랐습니다. 자, 드디어 갈립니다. 자, 그러면 GS 건설을 선택하신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매력도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GS 건설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어찌됐든 지금 당장 신고가를 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많이 올라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GS 건설이 어찌됐든 사실 업황 자체가 좀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업황이 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GS 건설도 어쨌든 이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이제 이 작년 신규 수주권이 총 다 해서 이제 16조가 넘어가는 상태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권들은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고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주권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GS건설이 PBR이 채 1배도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싸네요.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업황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아직까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GS건설이 결과적으로는 올라오기 위해선 주가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업황이 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건설 기계 쪽이잖아요. 그렇죠. 건설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업황과 그다음에 건설 기계 쪽은 완전히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건설 기계 쪽은 일단 최근에 모멘텀이 형성이 된 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재건? 나오고 있죠. 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미국은 계속 우크라이나 쪽에 그만하자라는 스탠스를 살살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양회에 대한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항상 이때 당시에 이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GS 건설은 상대적으로 현대두산 인프라코보다는 관련돼서 수혜를 덜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건설 기계 쪽과 그다음에 이 부동산 건설 쪽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건설 기계 쪽이 더욱더 가까울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 IRA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3월에 있다고 얘기하시죠. 네. 계속해서 이제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 IRA 수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두 종목 다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해외 쪽에 결론적으로 이제 수주권들이 많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미 너무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예. 지금 당장에 좀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GS건설은 지금 현재 공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손실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을까? 워낙에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업황만 조금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수익적인 부분은 충분히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군요. 때문에 일단은 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 구간의 GS건설을 골랐습니다. 네. 자, 부동산 측면에서는 건설이 지금은 안 좋죠. 하지만 재건이라든지 건설기계 측면에서는 또 메리트를 갖고 있는 호재와 악재가 약간은 섞여 있는 그런 GS 건설입니다. 자, 현대두산, 왜 이렇게 이름을 길게 이렇게 할까요? 현대는 항상 누굴 인수하면은 꼭 자기 거 앞에다 붙여놓고 뒤에다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 이거는 왜 선택하셨습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S건설은 좀 한동안 좀 안 움직일 것 같아서 현대건설하고 좀 다르게 GS건설은 그 국내의 부동산 쪽하고 많이 연결을 짓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아파트. 때문에 그래서 GS건설은 그런 부분에서 현대건설이 움직이더라도 좀 나중에 움직이지 않을까. 하반기나 돼야지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예? 그래도 모멘텀이 있어서 이쪽에는 뭐 트레이딩하기에 현재로서는 괜찮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인데 이쪽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 재건도 걸려 있고요. 예. 또 튀르키예 재건도 걸려 있고 터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인프라 투자 미국까지 걸려 있어요. 미국은 뭐예요? 미국 인프라 투자하는 부분까지도 제가 지금 요즘에 리포트를 쳐주는 건 이제 미국 쪽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업데이트가 됐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지금 뭐 신고가를 쓴다면은 이제 변동성을 좀 주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거기서 수익 내기가 조금 더 이제 재밌게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고 현대두산 인프라코를 골랐습니다. 네, 뭐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오히려 그거를 뭐 수주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관점에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름 좀 짧게 좀, 예.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갈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해 주시죠. 그렇군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 종목을 4강의 2라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더 이쪽에 많이 모여 있네요. 자, 그럼 GS건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GS건설은 24,5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00원. 네,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자,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살짝, 딱 121선 정도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평선 121선을 알겠네요. 네, GS건설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키이스트입니다. 인터넷 뱅킹 얘기도 있었고, 키이스트는 또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금융지주는 올라가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키이스트는 아주 바닥에 있다가 지금 상승세를 잘 타고 있는 듯한 차트로 좀 보입니다.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종목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더 괜찮으세요? 네, 저는 키스트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 자, 두 분이 같은 종목을 골라주셨는데요. 자, 그럼 키이스트 선택하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이쪽도 이제 좀 그 속도감 있게 좀 움직이고 있어서 하나금융지주는 저는 이제 은행주는 이제 고점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올라가는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은행주가 정부 압박 때문에 이제 고점 찍고 계속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인터넷 그 경쟁 키워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럼 인터넷은행 더 설립한다. 지금 두 개 있는데 또 하나 난다는 거예요. 나온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정부 압박이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주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발 매수 들어와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반등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키스트는 지금 매각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키스트하고 또 뭐 디어유? 디어유 뭐 그리고 있는데, SM, CNC. 근데 디어유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얘기 나왔어요. 얘기를 네. 했고
그러면 집중되겠죠 키스트 쪽으로 매기가. 그렇죠. 이게 키스트에 대해서 아니라고는 안 해갖고 예.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집중이 되고 아무래도 그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있는데 키스트에 대해서 아니라고 안 한 부분은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약간 일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매각 이슈는 상당히 좀 괜찮은 재료로 보여요. 좀 어떤 동력이 좀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뭐 따라잡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도 이 하나금융지주는 확실히 뭐 정부에 대한 정책과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또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이 은행 쪽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지금. 예, 이제 지금 4대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예, 예. 돈잔치 그만해라라고까지도 이제 언급을 했으면. 약간 약오르더라고요. 저도 그거 예, 보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의 언급, 그 다음에 이제 이 4대 금융지주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으면 사실 악재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 게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인 건데 다음 주에 이제 또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통화 정책을 또 그쵸, 예.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지금 걱정이 있을 겁니다. 미국은 지금 계속 올리는 추세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의 추세는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추세거든요. 때문에 일단 한은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한은에서 또 금리 인상 안 해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이랑도. 또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벌어지면 안 또 되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고금리는 그만하자라는 정부의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도 고민이 좀 굉장히 중간에 깊을 것 같아요. 끼어있네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동결을 할지 아니면 또 이제 베이비 스텝 할지 이 부분 좀 이 걱정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금융사 쪽은 지금 뭐 제주은행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잘하더라고요. 예,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4대 금융지주 쪽은 뭐 지금 현재 이상의 상승 저도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SM에서 비음악 회사들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대상이 된 게 이제 키스트랑 뭐 SM, CNC 뭐 그다음에 디어유 정도가 있는데 네. 디어유는 저는 음악 회사들과의 충분히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그게 생각하거든요. 그 팬들 그 관리해 주는 그렇죠. 거죠. 이 네. 버블이라는 이제 이 플랫폼이 있죠. 그러면서 이 뭐 하이브의 위버스와 같은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렇죠. 같은 그래서 거죠.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쪽이고 이제 또 하이브에서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네, 네. 그러면 인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위버스와 버블이 또 합쳐지는 그러면서 또 거대 팬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엔터처럼.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충분히 시너지 효과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디오유는 안 판다고 한 것 같고 그렇군요. 키스는 이제 뭐 드라마 제작하고 영화 제작하고 매니지먼트하고 이쪽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그렇게 없을 거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매각되면서 아직 제외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매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분명하게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키스트가 올해 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거든요. 또 신작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출시 예정에 있어서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도 지금 현재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서야 이 기존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오늘 급등이 나온 만큼 아마 이 들어간 수급 이상의 상승 정도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키스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다 키스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금리 인상 시기에 그럼 국내도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은행들이 돈 잘 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내에서와 그리고 국외에서의 이런 온도차를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키스트보다는 매력료가 떨어져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역할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고르셨는지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네요. 키스트가 압도적으로 70%의 지지를 받으면서 4강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금융지주 관련해가지고 가격 전략을 신기수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예, 47,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47,500원. 예, 47,500원 제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8강 마치고요. 이제 여기서 딱 한 번 고른 4강전으로 넘어갑니다. 4강전 첫 번째 라운드. 예, 앞서서 폐배터리 진심이신 분, 예, IS 동서, 그리고 철강 쪽에서 동국제강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보다는 IS 동서가 훨씬 더 강력한 팀으로 좀 보이는데요. 예, 두 사람의 매치 어떻게 결과 나올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은 두 종목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저는 IS 동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동서 앞서서 사실 이 IS 동서하고 동국제강은 두 분 다 선택을 하셔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느낌도 있어요. 자, 김영일 전문가는요? 저도 IS 동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IS 동서 선택하신 이유요? 일단은 동국제강이 저는 제가 보는 철강 쪽에는 그렇게 베스트 종목은 아닙니다. 철강에서 베스트는 뭐예요, 그럼? 지금 이제 최근에 강간 쪽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네. 차라리 이제 휴스티를 눌리면 좀 들어갈 것 같고 네. 세아제강 쪽을 조금 더 볼 것 같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IS 동서가 아니죠. 동국제강 쪽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중국 리오프닝 쪽에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차트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 봤을 때 그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네.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은 아니어서 아마 이전 매물대를 못 뚫어줄 겁니다. 이전 매물대를 뚫을 만한 상승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접근하는 건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인 건데 3월 달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양해도 있겠지만 IRA 가이던스 발표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IRA에 따라서 충분히 또 이 폐배터리 사업 쪽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IRA에서 좀 안 좋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이 IS 동서한테 뭐 타격이 한번 오지 안 않을까요?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이제 국한이 된 종목군들이 저는 있고. 완성차라든지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는 있고 안 오는 거군요. 무관하게 수혜를 충분히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IRA가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폐배터리 사업은 무관하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죠. IS 동서가 이제 새롭게 이 강자로 좀 떠오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의 이러한 사업성은 또 분명하게 좀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적 또한 충분히 관련된 사업에서는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많이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또 거래량도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가 줬거든요. 네. 그러면은 눌렸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접근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IS 동서 골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님, IS 동서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이 폐배터리 업계에 들어오고 있는데 궁금한 건 이제 그동안 폐배터리 업계에 먼저 이제 들어와서 준비를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차근차근 했던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도 IS 동서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가면서 봐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네. 사실 폐배터리가 이제 좀 비하해서 얘기하면 고철 사업이에요. 비할 게 아니고 그 사실이죠. 뭐. 예, 예, 이제 자동차가 부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익이 뽑아서. 많이 안 남아요. 아, 그래요? 예, 이익이 많이 안 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규모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양. 그래서 증설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규모를 키워갈 수 있으면서 또 한 가지가 걸림돌이 뭐냐면은, 네.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배터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죠. 배터리를.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배터리를 빨리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많이 또 재가공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느냐. 이게 만들면 팔리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인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저기 세비컴이나 성일이나 전부 다 지금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해나갈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IS 동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증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 일단 철강 산업하고 폐배터리 시장하고 두 개를 놓게 보면 철강 산업은 한계 산업입니다. 한 개. 예, 경기에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올라갔다. 예. 폐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계속 한 10년간은 커질 사업이에요. 큰 그림에서 아예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금 폐배터리 쪽을 뭐 저는 이제 골랐고요. 또 이제 종목으로 보더라도 네. 종목의 앞으로 남은 룸을 보더라도 중기적으로 보면은 뭐 동국제약보다는 IS 동서가 조금 더 이제 멀티플을 또 많이 받게 될 테니까 네.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쪽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IS 동서에 대해서, 그리고 폐배터리 업황과 철강 업황까지도 같이 좀 비교를 해본 사람입니다. 보니까 거의 뭐 수주 싸움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73%로 압도적으로 IS 동서를 결승전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국제강 가격 전략 어떻게 할까요?
동국제강은 말씀드렸듯이 네. 다음 매물대 이상까지는 상승이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딱 다음 매물대인 15,500원까지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0원이요? 15,500원. 15,500원. 예. 그렇습니다. 15,500원. 바로 저 위치가 바로 다음 매물벽이 되겠습니다. 자, 동국제강을 제치고 IS 동서가 올라왔고요. 2라운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승 진출자를 골라볼 텐데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키이스트가 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멀리 보면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매력도 있고요. 가까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키이스트도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느 쪽에도 방점을 둬야 될지 오히려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서 헷갈리는데요. 자, 시청자분들께서 또 골라주십시오. 예, 빠르게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 어떤 종목 고르십니까? 저는 키스트 고르겠습니다. 키이스트. 자, 신기수 전문가요? 저도 키이스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은 종목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키이스트와 관련된 게 왜, 그러니까 현대두산 인프라코보다 왜 키이스트인 거예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들어서 다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방 산업들에 대해서 지금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다 많이 있고 네. 그에 따라서 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충분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키이스트 쪽의 힘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오늘부로 신고가에 진입을 했거든요. 예. 신고가에 진입을 했고 그러면은 더 강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지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일 종목으로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이슈들은 다 수급이 분산될 수 있을 만한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이스트는 좋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주목도가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수급적인 부분, 이 매기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다른 종목들하고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네. 수급이 분산돼서 움직일 가능성. 반면에 키이스트는 이 매각이라는 단일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해서 또 강하게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 자체에 좀 힘을 받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의 힘이었다. 자, 그럼 키이스트는 3라운드에서 그리고 4라운드에서 모두 다 신기수 전문가가 선택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키이스트를 선택하신 이유 역시 단기적인 이유로 보십니까? 네, 이제 현대수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키이스트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단기 접근이 유효할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뭐 바이앤홀딩 이런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네. 그렇다 하면은 단기 접근을 했을 적에 어느 쪽이 더 재미가 있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은 네, 아무래도 매각 이슈 있는 쪽이 훨씬 변동성이 더 클 거고요. 네, 단기 접근할 때는 어차피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는 쪽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키이스트 쪽이 또 이제 위쪽 룸도 키이스트가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돼서 키이스트 골랐습니다. 만약에 중기로 하게 되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중기로 하면 둘 다 안 들어가요. 둘 다 별로예요? 네.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여러 가지 뭐 수주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중기적으로 괜찮은 거 아닌가요?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 네, 많이 빠지면 들어갈 것 같아요. 중기로 들어간다면.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 차트상의 흐름을 또 보게 되면 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기적인 매력도 떨어지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실 종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시청자분들은 비슷비슷했는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럼 시청자분 선택을 해가지고 위로 좀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키이스트. 네. 자, 키이스트가 올라가는 걸로 하고요. 여기 항상 이 시간이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틀리네요. 자, 키이스트 올리고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관련해서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양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양회 기대감에 의해서 아마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매물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지금 딱 보여주시네요. 일전에 한 1,500원 정도 딱 그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크게 업사이드는 보지 않고 딱 짧게 1,500원 정도만 보고 움직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결승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승전 두 종목입니다. 공개합니다.
자, IS 동서 대 키이스트가 되겠습니다. 폐배터리 대 그리고 지금 당장의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키이스트입니다. 자,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요. 투표 부탁드리고요. 김영일 전문가 어떤 종목 고르십니까? 저는 키이스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는요? 저는 IS 동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키이스트가 이제 IS 동서보다 조금 더 단기적인 측면을 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사업적인 부분은 IS 동서가 훨씬 더 이제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두 종목을 골랐을 때의 이유는 기술적인 관점이 조금 더 이제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 동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눌리면은 충분히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데 네. 키이스트가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은 여태까지 상당히 계속 위아래로 움직였었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이 구간을 한 번에 이제 차오르는 그런 이제 수급이 오늘 폭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구간 동안의 앞선 매물들을 한꺼번에 다 삼켜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매각 이슈는 아마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겠죠. 한 네. 차례 분명하게 더 다뤄질 거고 매각 이슈가 한 차례 더 다뤄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선 매물 구간을 지금 다 소화를 해준 만큼 이 의미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IS 동서는 접근이 가능하기는 한데 지금 구간에서 눌려줘야지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폐배터리 쪽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탄력이 크게 나오기는 했는데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살짝 눌렸다가 IRA 이야기 나오면서도 다시 한번 급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당장에 그래도 좀 더 빠르게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쪽은 키이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키이스트의 기술적인 그런 흐름도 들어봤는데 그럼 본업 자체의 매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까? 본업 자체의 매력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다른 쪽을 보겠죠. 다른 종목들. 실적이 이미 튼튼하게 나오고 혹은 이제 뭐 신작 대기감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좀 더 이제 볼 것 같고 키이스트는 어찌됐든 당장의 매각 기대감만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업종 자체는 IS 동서와는 사실 비교하기 힘들죠. IS 동서가 훨씬 더 뭐 유망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IS 동서 왜 선택하셨나요? 요번에는 좀 이제 그 위쪽에 룸이 얼마나 남았나 중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좀 했어요. 아, 기술적으로. 네, 근데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단타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키이스트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나는 이제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런다면은 IS 동서를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중기적으로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두 종목은 좀 이제 종목의 어떤 내용, 그 중기적인 어떤 성장성 이런 걸 좀 봤습니다. 네. 자, 지금 저는 IS 동서를 보고 있으니까 앞서서 이 8강 3라운드 때 GS건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거 이제 김영우 전문가께서도 그랬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악재고 건설기계 측면에서는 뭐 재건 쪽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IS 동서는 원래는 이제 저 건설 쪽이니까 그쪽에 대한 약점은 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폐배터리 쪽에서는 또 긍정적인 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폐배터리를 보시는 건가요? 예, 이제 시장에서 오늘 이렇게 확 뛰어줬다는 얘기는 네. IS 동서를 이제는 건설 섹터에서 폐배터리로 탁 옮겨준 거예요. 아, 그런 의미인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종목이 너무 여러 개의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못 가요. 삼성물산 보세요. 약간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근데 거죠. 못 가잖아요. 근데 IS 동서를 이제는 건설주가 아니라 폐배터리 쪽으로 쫙 옮겨줬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투자 포인트가 생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쉬어준다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네. 한 가지만 더 연결해서요. 그 부동산 위기가 만약에 더 심해진다. 그 만약에 금리 인상 시기이기도 하고 보니까 아파트도 미분양된 거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 뭐 강남도 지금 4, 5억씩 깎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IS 동서는 아예 이제 시장에서 찍어줬으니까 잘 가는 걸로 봐야 돼요. 가령 IS 동서가 실적 시즌 돼가지고 네. 부동산 경기 부진 때문에 이제 확 내려오잖아요. 본업이 나쁘다 이러면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사야 돼요. 아, 네. 아 찬스군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 지나면은 또 폐배터리 리포트 또 나오면서 또 올립니다. 아, 그거 이제 오히려 약점을 역이용하는 거군요. 예. 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IS 동서가 갖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성격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키이스트 좀 기술적인 그런 접근을 해서 김영일 전문가가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IS 동서는 두 가지 매력 포인트를 어떻게 이용할지 신기수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을 때 그거를 담고 오히려 오를 때 신사업으로 날아가 보자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최종 우승자 선택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오늘의 우승자 결정됐습니다. 81% 대 19% 압도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IS 동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IS 동서 관련해서 우리 신기수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IS 동서는 뭐 조금 중기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예, 58,000원 일단 잡아봤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58,000원. 단기적으로는 당장은 매력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예, 뭐 당장에도 뭐 이제 왔다 갔다는 할 것 같으니까, 네. 뭐 단타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종목은 좀 기다렸다가 좀 모아가신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중기면은 한 올해 하반기 전까지 보면 되는 겁니까? 저는 조금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어느 시장 정도?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네. 어쩌면은 좀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자, IS 동서 중기 목표가입니다. 58,000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바로 저기, 봐선 되게 높아 보이는 산꼭대기가 하나 보이는데요. 앞에 있는 바로 있는 산, 저기 58,000원 가격대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십시오. 자, 키스도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가격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오기 전에 12,500원을 설정을 해서 왔는데 네. 오다 보니까 또 다 올라왔네요. 또 거기까지.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현재 고에서 13,5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웬만하면 저는 지금 그래도 이 종목도 당장에 접근하기보다는 한 차례 눌려주면 그때의 접근을 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림목 구간 가격대는 대충 알 수 있을까요? 눌림목 구간 가격대라고 하면 네. 뭐 약 한 11,000원 초반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눌려주면 그래도 이쁘게 눌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눌렸을 때는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접근하는 건 살짝의 리스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키스트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매력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목표가 13,500원 그리고 눌림목 들어가 볼 수 있는 부분은 11,000원대라고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키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상형 월드컵 IS 동서 대 키스트, IS 동서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